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체포동의안 발의 이런 얘기들이 슬슬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식으로 출석 통보를 하거나 날짜를 조율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한 성남FC 의혹 변호인에게 구두 통보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언론은 이미 소환돼 갖고 추석 전에 잡혀 들어갈 것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웃긴 게 설 전이겠죠. 네, 언론은 그렇게 썼는데 네. 심지어 엉뚱한 변호사한테 이거를 전화를 해가지고 통보를 했다? 이게 뭔? 그래서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가 나 아직 그런 거 못 들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왜? 딴 사람한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이 쓰겠지. 이재명 소환 통보 받고 두려워서 모른 척.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제목이 약간 그런. 와 진짜 이게 검찰하고 언론이 지금 완전히 딱 붙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빨리 흘리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일단 통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냥 구두로 통보를 한 거예요. 일부러 아무한테나요? 일부러 딴 사람 변호인한테 한 거 그러니까 같아. 일부러 엉뚱한 사람한테 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못 지킬 사람한테 통보를 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라고 끝나야 되는데 또 이 새끼도 웃겨. 또 이재명 측 변호인한테 알려줍니다. 야 나한테 소환한다고 연락이 왔더라? 아니 뭐 그거 알려줘야죠. 근데 어이가 없잖아요. 검찰이 이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저는 다 같이 했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대응하자. 너 검찰 조사 네가 받으러 가. 미루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검찰도 이런 방법 쓰니까 우리도 쓰자.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나오고 나서 언론들이 조용해졌다가 검찰이 뿌리는 소스가 전부 다 기자들이 돈 받아 처먹었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검찰하고 검사들 검사 판사도 많이. 검사 판사 다 받아본 거예요. 그게 다 나왔어. 이재명만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건 뭐냐면 어제 단독이 쏟아집니다. 자, TV조선이에요. 요 기사 비공개 정영학 녹취록 보니 일단 비공개 녹취록이 없습니다. 비공개 녹취록을 지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비공개 녹취록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돈 준 거 수사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최악.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목만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녹취록보다 이재명한테 불리한 뭔가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그걸 까면 사실상 이재명에게 의혹 내지는 죄가 있다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우리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의혹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 되면 수사 못한다. 그 사람 대통령 되면 검찰 조직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수사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비공개 녹취록이 공식적인 문서인지도 모르고 그 A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욱, 전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관계자인 A씨가 이런 말을 들었대. 그 얘기가 비공개 녹취록이 이게 몇 번을 튀어서 만들어낸 소설이냐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수사를 못하지. 그리고 이재명이 당시 시장한테 유동규가 직접 뭐 얘기를 했다.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고 SBS가 단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한 법정 지수를 한 번도 유동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써내고 있는 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 말은. 자, 그리고 JTBC 유동규 컴퓨터 골프치기 파일 그 안엔 지분 확인서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김만배 씨의 천화동 1호의 지분 절반가량을 천화동인 4호에 남욱 변호사가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 남욱이 갔는데 근데 검찰은 김 씨의 지분 일부를 남 변호사인 것처럼 해서
남욱이 한 것처럼 해서 심지어 여기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측이 받아가려 한 증거다 이게. 이거는 검찰이 뇌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가 간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이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이라 할 수 있다 치자. 유동규 등 이 대표 측이 받아가려 한 증거를 보고 있대.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이 유동규 말을 이 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유동규 온갖 말을 다 쏟아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다 받아 쳐먹었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발언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김만배 측 증인으로 등장했던 남욱의 후배라고 하는 정 변호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청와동인 1호를 나눠준 이유는 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여기에 소속돼 있는 그룹 사람들의 은퇴 자금 같은 거였다는 거야. 그렇게 들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지분 중에 절반이니까 막 500억 가량, 뭐 600억이다, 700억이다 얘기는 이 돈은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김만배가 사업에서 물러났을 때 내가 이걸로 네가 사업할 미천으로 대줄 테니까 네가 이거 벌어갖고 우리 먹여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의리 찾는 깡패들이 야, 내 다음에 네가 후계자 아니냐? 나 10년 후에 내 자리 너한테 다 밀려줄게. 뭐 이런 류의 구두의 약속일 뿐이라는 거야. 지네들끼리 주고받았던. 얼마나 이게 추리합니까? 예? JTBC 이서준 기자, 유동규 컴퓨터 골프 잘치기 파일에 지분 확인서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는데 남욱계 이재명 대표 거래. 나이씨. 이게 단독이에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단독이 되겠어.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한 게 들어왔다는, 검찰발 기사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SBS도 어제 난리가 났어. 자, 위례 신도시 임명 계약, 이재명이 직접 보고 있다. 이거 따옴표만 썼죠? 왜? 유동규라고 쓰면 안 될 것 같거든. 유동규가 또 검찰에 얘기한 겁니다. 이걸 또 SBS 강청환 기자가 받아 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조설 받았어? 왜 검찰에서 들은 얘기를 마치 네가 듣고 한 얘기처럼 단독 보도를 내냐고. 이게 제목이 진짜 짠난 거예요. 유동규라고 쓰면 안 되잖아. 왜? 유동규라고 쓰면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지금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전에는 뭐 관계 있는 사람처럼 했지만 선거 운동할 때 따라다녔고 시장 시절이나 막상 유동규가 뭔가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 들어가봐서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게 유동규예요. 그 경기 무슨 뭐 관광 뭐 해가지고 그때 300억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그때 지사가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결별을 끝난 거잖아. 그 전에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말이라고 하면 유동규 말인데 무슨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유동규 진술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들어온다? 어제 지상파에 종편에 다 뿌리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 쓰는 거야. 이 기레기들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나는 이재명 모른다 그랬는데 들어왔다는 것만 갖고 또 기사를 날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유튜브 생중계하고요. 그 김성태 들어오는 장면. 그 다음에 아예 TV에서 그 뉴스 채널에서 TV 갑자기 끊어가지고 김성태 들어왔다. 무슨 범죄자 만들기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김성태는 오자마자 이재명 모른다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욱도 들어오기 전에는 이재명 CL도 안 먹힌다라고 했지. 근데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지금 남욱계 이재명 거다.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언론들이 사기 공범이다. 검찰과 같이 사기치고 있는 공범이나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상파에도 나오죠, 종편에도 나오죠. 뭐 또 계속 언론에 계속 이런 단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언론은 붙여가지고 검찰의 종범이에요. 검찰이 시키는 대로 받아쓰고 이걸로 나발을 불어가지고 검찰 쪽에 유리하게끔 이 지금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탄압 내지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민주당 민주 세력들 꺾기로 이용하기 위한 나팔수들을 하고 있는데 자
나중에 검찰이 개혁이 되고 검찰이 무너지게 되면 언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동으로 먼저 무너져요. 송 작가님,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자동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이 정권에서 배운 모습 그대로 되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지. 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기다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어제 저녁에 종편과 지상파에 다 내보내고 그걸 다 받아 쓰는 이런 언론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 근데 너무나 우리가 2주 전에 예상했던 그 프레임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거 예상했을 때 이국장이 뭐라고 했어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설마 이걸로 구속을 칠 수 있을까요? 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금 소환한 것도 다 섞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장동은 더 이상 팔 생각이 없어요. 이제 위례신도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장동은 김만배였지만 위례신도시는 남욱입니다. 남욱하고 남욱 마누라거든요. 그렇지, 와이프도. 네. 그래서 이제 남욱이 입장에서 오이씨 만배영 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넘어오네. 사실 이제 넘어오게 되면 만배영이 그것 때문에 1,000억 이상 날린 거 아니야. 현재 900억 추징당했다더라고 현재까지. 그러면 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네. 아직. 절반은 뇌물로 주고 없어. 아니야. 2천억은 저기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남욱이 이제 내가 털릴 차례인가?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만배영은 감옥 다 살고 나오는데 다시 감옥 가고 돈까지 다 뺏겼는데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걱정이 태산 같을 겁니다. 그러게. 힘을 합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면은 그래도 벌 받았겠지. 그래도 벌은 받았겠네요. 그것들은 어차피 벌을 받을 아니, 놈들이었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거를 설마 믿었던 나의 뒷배였던 모든 걸 믿고 다 맡겼던 모든 이익금을 제일 많이 챙겨줬던 검찰한테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생각을 못 했겠죠. 진짜 생각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검찰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얘들이 끝까지 안 지켜준다는 것도 너무 잘 알지 아니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냅두고 있으면 언제든지 술 먹을 거고 골프 칠 거고 명절 되면 선물 받을 놈들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들 살겠다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죽이겠다고 옛날 동업자를 지금 칼을 들이대면서 사실상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배신감을 엄청 느껴야 돼, 얘네들 입장에서는. 받아먹은 게 얼만데. 배신감을 느껴서 물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공포감을 느껴서 더 납작 엎드릴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뭐 지금은 엎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되면 이 검찰의 이따위 짓거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인, 검찰의 이런 정치 검찰 짓거리, 조작 짓거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상도의가 없는 거야. 2, 3년 전만까지만 해도 내가 밀어줄게 최선을 다해봐봐 하고 받을 거 다 받아 챙겨놓고 지금 와서 살겠다고 동업자를 칼을 꽂은 행위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짓거리다. 이거 어디서 어느 가문에서 쓰는 네. 그 족속들이 그 똑같이, 족속들이 늘 했던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을 당해봐야 이찍이 얼마나 후회할 짓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직은 후회 안 해요. 후회할 머리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기사를 꼼꼼하게 잘 읽어. 요새는 하도 그러니까 많은 이상한 생각보다 안 낚여 지금. 하도 네. 이상한 보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 낚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막 SNS 막 난리 나고 옛날 조국 장관 옛날 같았으면 사태처럼 그랬지. 막 댓글 막 100만 개씩 올라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호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왜 그렇게 안 맥히지? 이게 약발이 없지? 라고 하는 거고 언론들 입장에서도 단독 보도는 내주지만 이걸 추가로 해갖고 막 심층 보도 내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막 토론회 열고 이 짓거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도 뭐냐? 없고, 이미 이제 지지율도 떨어졌고 그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의심들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입장은요. 물론 검찰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빌어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언론이 스스로 돈을 못 벌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빌어먹을까요? 뭐 광고주가 됐든
누구 뭐 주로 광고주라고 봐야 되겠죠. 광고주라든지 돈을 내주는 세력한테 빌어먹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자,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계속 헛짓거리를 하면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끊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들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거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반대편에 가서 붙는다니까? 조선일보처럼. 언제 뒤바뀔지 몰라. 이거를 빨리 못하는 언론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승만 만세하다가 탱크 들어오자마자 김일성 장군 만세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가진 언론들만 살아남거든. 다 죽겠네 그러면 언론? 이 추세로 계속 가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바라던 큰 그림인데요?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죽기 직전 되면 이 그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순식간에 도미노 뒤집어지듯이 후다다닥 뒤집어져 갖고 검찰 물고 윤석열 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바뀌어 간다는 거지.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는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뒤에서 주도해갖고 언론이 했다고 치면 지금은 언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검찰이나 기득권 세력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그 시기, 그 임계점이 난 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댓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말 많은 진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접한 진보 시민들이 사실은 진짜 애써서 가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댓글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저쪽 이찍들, 벌레들, 일베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꼭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꼭 한번 좋아요나 신고나 뭐 이런 거를 꼭 눌러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하는 애들 외에 그냥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기사도 보지만 그 밑에 댓글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댓글 속에서 진실을 얘기해 놓으면은 그게 미치는 파장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기레기들은 댓글을 안 보지만 소위 중도라고 하고 나 신문 좀 보지, 나 기사 좀 보지 하는 사람들은 댓글도 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우리는 댓글로 맞서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행동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zet마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몇 분만 와주세요. 이거 지금 댓글 뒤집을 수 있어요. 막 이게 되게 간절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눈물겨워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나라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의병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그렇게 진실을 알리려는 진보 시민들의 댓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관련된 거,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만약에 옛날에 증거가 나왔으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도돌이표예요. 결국은 성남 갔다가 대장동 왔다가 계속 도돌이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언론들 나오는 뭐 단독 기사들 다 돈 처먹은 것들끼리 그렇지. 정보 주고 기사 쓰고 정보 주고 기사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얘네들 스스로 대장동을 결코 정치 이슈로 식탁에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낙엽이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대장동 이슈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이슈로 쓰일 수 없다는 거죠. 파도 지들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맞아. 근데 어찌 맞아요. 보면 그때는 안타까웠고 우리가 대선에 진 빌미가 되긴 했더라도 돌이켜 보면 앞으로의 국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큰 떡밥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열을 낚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뭐 분노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누군가 해야지. 그거 그냥 송 작가님 혼자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노인과 바다 안 봤어? 노인과 바다에서 그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틀, 3일 동안은 사투를 벌리잖아. 우리가 바로 그 노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노인인 송 작가님 혼자 하시라고요. 알았어. 뒤에서 좀 땡겨줘. 자,